사실 이게 뭐 영상도 네. 영상이지만 들어도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디오 콘텐츠라고. 네, 근데 이제 저희 발음이 별로. 그래도 여러 번 말하니까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도 되는 비디오 네네. 컨텐츠. 네네. 아주 좋네요. 네. 이 컨셉 좋네요. 역시 미디어 톡이네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인사 뭐 팽수면 팽하 이러듯이 이걸 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해 지금. 그러게요. 예. 뭐라고 이름을 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한강 톡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한과 강의 톡. 좋습니다. 네. 아이,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 아이디어가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해도 굴인데 어떻게 이렇게 1차원적인 한강톡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런데. 원래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주간 네. 미디어 톡 4번째 시간 시작을 할 텐데, 이번에는 저한테 사전에 의견을 주셨을 때 그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글로벌한 OTT 시장에 마침 또 아마존이 미국의 엄청난 그 스튜디오를 MGM 스튜디오를 또 인수를 하면서 그게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저희의 톡을 한번 출발해 보시죠. 네. 네. 아마존의 MGM 인수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날 뉴스는 좀 그 전주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MGM 확정되는 날에 사실 이걸 이제 한국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시간대 보면 미국에서 오후 시간이면 이제 조금 지나서 미국 저녁 시간이면 한국이 아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실 그 외신들을 뭐 연합이나 다른 매체들이 얼마나 빨리 번역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이제 나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도 사실 이 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 하고, 뭐 이게 또 한국이나 이제 미디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팩트들은 뭐 많이 공개가 당연히 다 됐죠. 뭐 한국도 다 아시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매체들이 이제 뭐 제임스 본드가 이제 아마존에 이제 인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네, 007 그렇죠. 시리즈를 제작한 스튜디오가 그 그렇죠. MGM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거죠. 예. 네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MGM은 이제 007인데 사실 요즘에 뭐 G세대들은 007 이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네. 뭐예요? G세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G세대들이 아는 콘텐츠는 사실 저 G세대. G세대. 영화는 G세대인가요? 영화는 이렇게 유명한 영화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우리가 아는 영화들 뭐 우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로키나 네. 저 로보캅 몰라요. 뭐 몰라요. 예, 실버스타 예, 스텔론 예. 이런 사람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그 MGM이 그 네. 한국에서는 뭐 MGM으로는 유명하지 않은데 MGM TV 스테이션이 있어요. 텔레비전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그 사실 국내에서도 했었죠. 아마 웨이브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핸드메이드 테일 뭐 그런 드라마가 있거든요. 파고라는 드라마도 있고 그 TV 드라마 그리고 저기 리얼리티 예능이 있어요. 뭐 90일간의 약혼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네. 지금 한국 애들이 연애하는 네. 그런 예능들 있죠. 사실 네. 뭐 그런 약간 예능들의 우결 같은 포맷 거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그런 포맷들이 많이 이제 원래 원조가 MGM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음.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다른 스튜디오들한테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미드 마니아들한테는 바이킹스라는 미드가 있거든요. 아주 뭐 사실 스케일이 큰 실제로 바이킹이 옛날에 뭐 바이킹에 대해서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제작한 스튜디오가 MGM이죠. 화면이 그래서 지금 어떤 걸 띄워 놓으신 건가요, 지금? 제가 지금 뒤에가 원래 네.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매주 좀 주제에 관련된 예. 것들을 많이 하자고 예. 했는데 이게 지금 아마존의 이제 아마존 프라임? 프라임 비디오, 예, 프라임 예. 비디오 그 화면이에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예. 쭉 보시면 밑에 사실 그 네. 프라임 비디오가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 여자 프로농구 예. 중계골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음. 이제 뭐 쭉 차근히 말씀드리겠지만 음. 이제 프라임이 이제 MGM 인수하면서 콘텐츠 많이 음. 강화하고 있는데
뭐 쿠팡도 비슷한 분위기죠. 음. 최근에 뭐 여자 배구 리그도 중계를 하고 있고 축구 리그도 중계를 했죠. 그래서 지금 MGM이나 아마존이 특히 그 스포츠 중계를 최근에 단독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배경으로 많이 띄워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존은 원래 뭐 프라임 서비스라든지 아까 프라임 비디오라고 하셨죠? 뭐 그런 네네. 식으로 이제 원래 콘텐츠 비즈니스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 거의 이커머스의 넘사벽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났는데 아이러니하게 다시 콘텐츠로 뭔가 역량이 집중된 이 흐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마존 프라임 같은 고 시기만 해도 커머스의 어떤 시너지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좀 약간 부가 서비스? 약간 보너스?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 이번에 MGM 인수가가 한 화로 9조 5천억 정도던데 그쵸. 네네. 그거를 보너스 정도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이게 그 커머스 플랫폼이 콘텐츠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이 이제 커머스 플랫폼을 시작했고 일단 커머스의 뭐 넘사벽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쿠팡에도 이제 음. 와우 멤버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일정표에 내면 이제 좀 할인해주고 빨리 무료 배송해주고 그 프라임 비디오 그러니까 프라임 회원이 2억 명을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원 서비스, 구독 서비스로 이제 중심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구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프라임 회원들이 한 달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내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구매하는 이제 비용이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부가가치가 높은 회원들이죠. 그러니까 프라임 회원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게 어,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니까 사실 프라임 회원들한테 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 중에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로 이제 프라임 비디오가 이제 부상을 한 거죠. 사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약간 것 같아요. 끈끈한 충성 고객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한 킬러 콘텐츠로 진짜 콘텐츠를 등장시켜서 커머스의 그 판을 안정화하고 확장하고 이런 그냥 전략의 일환으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중에서 미국 매체들이 많은 부분들이 또 제임스 본드 이야기하면서 아마존이 이제 그 진짜를 인수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뭐요? 인수했다. 진짜, 그러니까 리얼 진짜? 콘텐츠. 사실 미국이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1920년대에 설립된 스튜디오들은 정말 정통이에요. 음. 그 20년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음. 이게 세계 1차 대전이 1910년도 말에 끝났지 않습니까? 음. 1차 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는 한국도 그때 뭐 일제시대긴 했는데 음. 한국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문화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나 유럽들이 이제 전쟁의 이제 피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많았고 그때부터 이제 스튜디오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뭐 디즈니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마운트 이런 데들이 전부 20년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MGM도 지금 처음 24년에 생겼거든요. 물론 세계 회사 MGM이라 약자가 이제 그 이게 세계 회사 이름을 스튜디오 이름을 합쳐가지고 MGM이 아. 되는데 예. 그때 생겼기 때문에 뭐 사실 영화가 거의 14,000편이 넘어요. 예,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 고전들은 거의 다 MGM 것들이에요. 사실 지금 MGM이 그 저작권을 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긴 해요. 왜냐하면 MGM이 중간에 뭐 인수합병이 많이 됐고 막 이렇게 유니버셜하고 겹치면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랑을 비롯하고 이런 것들도 다 MGM이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판권은 지금 안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어쨌든 MGM은 역사고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007이고 뭐 양대의 침묵 뭐 이런 것들도 다 아. MGM이 가지고 있죠. 하나죠. 히치콕 예예예. 영화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음. 그래서 MGM 창업주가 메이어, 그러니까 중간 메이어인데요. 음. 그러니까 메이어가 음. 우리는 보석보다 더 많은 보석이 있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음. MGM이 진짜 음. 미국이나 영화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음. 핵심을 세웠고,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도 인수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왜 인수를 했냐? 사실 이게 인수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9조 원 넘었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MGM이 이제 원래 MGM이 이제 그 앵커리지라는 펀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펀드는 가치 투자를 우리 콘텐츠 표현을 하면 가치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딱 그냥 올해 얼마나 벌어들일 걸 예상을 하고 이제 콘텐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스튜디오들은 이제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 그래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뭐 매년 얼마 정도 규모 이상을 투자를 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수 가격이 한 5조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음. 음. 근데 베조스가 이제 거의 9조를 베팅을 한 거죠. 어. 어.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처음에 좀 논의들이 있었어요. 뭐 몇 군데. 뭐 애플도 있었고 이런 데들은 그냥 손을 뗐어요. '아 이건 이 정도는 안 된다.' 아예 그냥 뭐죠? 경매할 때 그냥 완전히 뭐 그쵸. 다 죽여버리는 상대를 그런 전략이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베조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왜 인수를 했냐? 우리 IP를 샀다." 그 이제 음. 저작권 이제 콘텐츠 산 건데 음음. 근데 뭐 좀 여담이지만 이제 아마존이 비싸게 된 이유는 이제 사실 007 때문이 크죠. 어떡해요? 저 잘 그 몰라서. 네. 007이 저작권이 좀 복잡해요. 예. 예. 우리나 말씀하신 우리는 MGM이 다 갖고 있는 거야. 네. MGM이 그러니까 007 저작권 50% 절반만 정도만 가지고 있다. 예예. 그렇죠.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음. 이온이라고 이제 원래 이제 그 닥터 노라고 하는 그 1편이잖아요. 그 프로듀서가 음. 있지 않습니까? 음. 영국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작사가 50%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원래 그 제작사 창업주는 이제 지금은 죽었는데 프로듀서는 이제 딸이랑 아들이 그 이온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거기가 사실상 이걸 007 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허락을 안 받으면 007을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음. 근데 사실 이온 프로덕션하고 어떻게 이제 또 인제 사실 뭐 이온 프로덕션은 007 만들면 음. 아마존 프라임 말고 다른 거 공급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이런 거 해서 다 그냥 어쨌든 정확하게 이용한테 뭐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음. 뭐 당연히 이제 이 금액 상당 부분은 007 IP를 어떻게든 단독 유통 이런 거에 인제 일환으로 인수를 한 거다는 이야기가 많죠. 네. 아 그걸 다 가지고 왔다고요? 007 IP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지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결국에는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 지금 스튜디오들 인수한 이유가 결국은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회원들을 오랫동안 시간을 지금 시간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내 플랫폼에 이제 이 친구들을 많이 이제 음. 잡아두는지. 음. 그러려면 당연히 다른 플랫폼에 뭐 나중에 공실 공급이 되겠지만 최규의 독점 기간 일정 기간 내에서는 당연히 아마존 프라임에만 공급해야 되고 음. 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제작사에다 보조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인제 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고 음. 그게 뭐 거의 정설로 부춰지고 있죠 사실. 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MGM이 미국의 어떤 영화사 그리고 뭐 헐리우드 예. 스튜디오에서 어떠한 그런 식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 OTT 시장에서의 뭐 주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마존이 원래 뭐 커머스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에 하나로 성장한 그러한 회사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콘텐츠 회사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존의 대단함도 어필할 수 있는 장면이지만 역으로 바꿔보면은 MGM의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한때 영광이 이제 완전히 지나가나?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고요. 사실 지금 헐리우드 스튜디오인데 원래 5 개가 메이저라고 그러는데 뭐 파라마운트, 디즈니 그리고 유니버셜 뭐 근데 보시면 지금 뭐 단독으로 존재해 있는 스튜디오들이 이제는 없어요. 예. 디즈니는 당연히 뭐 디즈니 모회사가 크죠. 디즈니 음. 플러스라는 이제 그런 OTT도 있고 그리고 파라마운트는 인제 그 CBS 바이오컴이라고 하는 음. 그런 큰 이제 미디어 그룹에 속해 있죠. 음. 그리고 유니버셜은 뭐 MBC 네. 그리고 컴캐스트 케이블 회사.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실 이제 미디어 그룹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태 중에서 콘텐츠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음. 단독으로 존재해 있는 그런 스튜디오들은 인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음. 예. 음.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MGM이고 근데 쪼끔 뒤에 생기긴 했는데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컬럼비아 영화사로 기억을 음. 하시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음. 소니 픽처스라는 회사가 음.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트라이스타, 컬럼비아
이거 말씀하신 분은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야. 저 진짜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 그 이거는 예전에 진짜. 이제 예. 보시면 이제 트라이스타라고 해서 그 약간 그 피닉스가 아니죠. 그 약간 그 말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이제 로고가 있는데 그 옛날 거 보면 보면 이제 알 뭐 수도 있어요. MGM은 사자가 이제 포효하는 그게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옛날 주말의 명화에 많이 나왔던 거 뭐 어쨌든 소니가 있는데 그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인수가 됐고 그래서 이제 MGM이 근데 그중에 사실 그 회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MGM은 진짜 메이저 중에 메이저였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는 공개 감독고 MGM도 그래서 사실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MGM이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MGM이 OTT에 적응을 잘했으면 그 뭐 아까 저번 주에 저희가 프렌즈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로보캅 같은 게 워낙 진짜 엄청난 영화였어요. 뭐 로버트 경찰의 로보캅 같은 영화가 드라마로 나왔겠죠. 드라마로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OTT에 맞춰서 뭐 이제 리부트해서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양대 침묵도 마찬가지고 그쵸. 뭐 이런 것들 근데 진짜 뛰어난 IP를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그 직 OTT 시대에 재생산을 못했죠.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 미디어들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사실. 자기네들은 수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그렇죠. 보석을 묻어 만들어서 이제 베조스 입에 탁 털어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007이 나왔는데 그게 아마 드라마로 나오는 거랑 거의 정설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음. 아직 뭐 발표한 건 음. 없어요. 제가 이제 그냥 추측을 하는 부분인데 많은 음. 전문가들이 사실 007 드라마 시리즈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 매회 이렇게 짧게 해 그렇죠. 가지고 예. 그러면은 좋아하죠. 또 그거를 그렇죠. 열광했던 사람들은. 예.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는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첩보 영화들의 그 원형을 다 007이 그쵸. 이제 그쵸. 제공을 했고 많은 드라마들도 007 캐릭터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 음. 또 007의 구시대적 유물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사실 그쵸. 여성에 대한 그런 맞아요. 이제 음. 편견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다시 이렇게 희석을 시키고 새로운 어떤 시대에 음. 맞춰서 드라마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아마존이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커머스의 뭐 사실 선두주자 그리고 지금 뭐 아마존을 넘어설 가입자가 사실 넷플릭스 정도가 2억 명을 넘었지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 2억 명을 넘는 구독 서비스를 구축하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규모에서는 불가능하고 그쵸. 글로벌에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잖아요. 그쵸. 근데 넷플릭스는 뭐 워낙에 이제 같은 2억이라 하더라도 그 쓰는 비용 자체가 뭐 워낙에 이게 차이가 그렇죠. 나니까 예. 그거는 예. 쪼끔 아마존이 진짜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 네.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007 시리즈 TV 드라마 했을 때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007 하면 제임스 본드의 그 멋진 모습도 있지만 여성의 약간 섹스 어필 정도 뭐 그런 것들이 21세기 감수성에 맞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딱 포인트 짚어 주셔 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젠더 이슈의 그 민감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그거를 좀 묘사할 수 있을까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멋진 여성상이라고 하는 표현도 쪼끔 웃기죠. 그렇죠. 사실 그냥 이게 네. 진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 상상을 해 보세요. 음. 007이 이제 새롭게 지금 새로운 신작은 아마 10월 달 개봉하는데 그거는 지금 음. MGM 인수랑 관계가 그전에 결정된 것들 때문에 음음음. 관계가 없는데 새로운 007 시리즈를 내놨는데 이게 뭔가 여성이나 어떤 음. 특정한 성, 어떤 음. 특정한 국가 이런 데서 어떤 편견을 이제 담았다. 그러면 음. 바로 아마존의 불매 운동은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예전에 MGM 아. 때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굉장히 그래서 그런 어렵겠네요. 인기를 음. 그렇죠. 음. 예. 최근에 뭐 ESG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 경영들이 사실 그런 어떤 동시대적인 감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이 힘들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아마존은 모두가 뭐 실수 안 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더 예. 그런 뭐 한번 약간 헛발질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라이벌들이 그런 생각도 할 테고 재밌어서 이건 그냥 계속 여쭤본 거예요. 막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게 아마존의 기대 효과는 체류 시간을 높여서 그 프라임 회원들의
그 실질적인 시간과 그리고 돈 쓰는 것을 조금 넓히려 한다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 효과를 뭐 그간의 성과나 뭐 그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어. 그렇죠. 사실 네. 아마존이 이제 국내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보실 수는 있는데 뭐 음. 사실 아마존 회원가입이 원래 뭐 글로벌로 그냥 가능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보실 게 별로 없는 게 이게 사실 숫자는 제일 많아요. 음. 아마존이 그 넷플릭스보다 콘텐츠 재공개 숫자가 많아요. 이게 아 여기 이해가 잘 안 안에요? 되시죠? 무슨 이해가 안 말씀이세요? 되시죠? 예예예. 근데 그 대부분 유료. 그러니까 무료로 예를 들어서 그냥 오픈 플랫폼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영화는 많은데 그러니까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프라임 회원을 가입하더라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가 뭐 많긴 하지만 그렇게 넷플릭스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별론데요? 그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네. 그냥 프라임 회원들에 대한 부가 서비스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뭐 최대한 내 플랫폼에다 이걸 이제 보면 그냥 음.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으니까 여기 그래서 음. 아마존은 거의 모든 영화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IPTV를 보든 뭐 네이버를 보든 뭐든 그 영화는 공급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쵸. 돈을 영화사한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음. 드라마도 그렇고 음. 뭐 그런데 이제 이제는 좀 MJ 민수하고 오리지널을 이제 하면서 음. 아마 조금 자기 아마 그게 이제 프라임 오리지널이라고 하는데 네. 국내에서는 뭐 무슨 오리지널 다 붙이죠. TV용 오리지널 예예 뭐 예. 프라임 오리지널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프라임 음. 오리지널들은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국내에서도 그렇고 코미디 영화들 그리고 좀 아마존 프라임이 또 이제 베조스가 그 아카데미나 오스카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오스카 영화상을 받는 걸 상당히 원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영화를 받을 만한 작품들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음. 조금 작품성이 있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투자를 했는데 음. 근데 한 번도 사실 대작의 영광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한테 주어지지 음. 않았죠. 음. 어 근데 그게 지난해부터 조금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뭐 오스카상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흥행작 위주로 이제 많이 가자.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코미디 영화들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지금도 이제 아마존 프라임으로 이제 공개가 돼 있는 국내에서도 이제 그 국내에서 한 번역은 아마 에디 머피의 구원 작전이라고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 에디 음. 머피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 드신 분들 상당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잖아요. 에디 그쵸. 머피. 예. 예. 그 에디 머피가 이제 뭐 나오는 코미디 작품이 있는데 그 에디 머피의 구원 작전 2 이 아마존 프라임에 지금 단독 공개가 돼 있어요. 극장에 개봉을 안 하고. 그런 또 코믹 영화 위주로 이제 오리지널 위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음. 있고 음. 그 작품 핵심이 아마 MGM이 음. 워낙 그 라인업이 많으니까 MGM 스튜디오들이 만든 오리지널들이 아마 이제 음. 아마존에 공급이 되고 아마존의 음. 오리지널 전략이 이제 음. 무료에서 오픈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랑 비슷했어요. 음. 그러니까 음. 들어와서 그러네요 그냥 뭐 진짜. 검색을 예. 해보고 그러니까 음. 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미국에 약간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음. 미국에서 제일 이제 불편한 게 한국 영화가 서비스가 잘 안 되잖아요. 음. 그렇다고 한국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게 있는데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면 돼요. 검색하는데 물론 대신 이제 아 네. 결제를 하면 돼. 물론 모든 영화가 되진 않고 얼마예요? 아마존에서는 단가가? 공개된 영화 많아요. 아니 아마존에서는. 얼마예요? 그러면 보통? 그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뭐 세금 음. 붙어서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음. 한국이랑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영화가 이제 신작 영화가 좀 비싸긴 해요. 3만 음. 원 좀 음음음. 넘는데 근데 조금 지난 영화들은 싼 영화도 있는데 뭐 음. 그런 것도 전략이었는데 지금 아마 MJ 민수하고 오리지널 전략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음. 이거는 뭐 뒤에 말씀드린 뭐 쿠팡이라든지 뭐 국내 이제 그뭐 스튜디오들을 이제 가지지 않은 혹시 플랫폼으로 이제 시작한 OTT 이제 서비스들이 아마 앞으로 좀 많이 참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이죠. 네, 그럴 것 같네요. 이미 뭐 많이 네, 참조를 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네. 그 쿠팡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궁금한 게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스포츠 중계권이라든지 그런 식의 콘텐츠를 많이 공급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인 건 거예요? 스포츠하고 뉴스 그리고 쇼핑은 이게 속성이 거의 동등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들어가고 싶다.
왜냐하면 음. 우리가 쇼핑몰도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많은 편집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보통 또 관심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상품이 어떤 게 업데이트했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검색하다 보면 뭐꽤 오래 있기도 하고. 음. 예. 근데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속성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경기들이 이제 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로 다르게 매일매일 들어와서 이제 경기에 업데이트된 것들을 꼭 새로운 경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 팬덤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스포츠도 네네. 몰입하는 시청층, 팬층 때문에 그들이 체류 시간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안에서의 인터랙션이 용이한 그런 장점 때문에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또 재활용하는 뭐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마존 플랫폼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그 스포츠 콘텐츠를 통해서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DB를 쌓고 또 거기에서 인터랙션을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또 뭘 오리지널 콘텐츠에 반영하나? 그런 막 갑자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궁금해서. 예. 그렇죠. 요즘에 그걸 이제 데이터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성향 분석을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음. 금액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를 하고 음. 그럼 이들이 어떤 콘텐츠 보는지 이런 걸 당연히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콘텐츠 제작이 반영이 되고 이쪽은 또 제작하고 근데 커머스 이제 그럼 상품 구성에다가 이제 반영이 되겠죠. 예. 그리고 거기서 혹시 아마 다이렉트한 인터랙션이 막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지금은 사실 그런 거는 많이 없고요. 근데 음. 아마존이 사실 이번에 이제 요거 전에 그러니까 크게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NFL 이제 미국 이제 미식 축구 풋볼. 리그를 이제 예예예. 단독 중계권을 획득했거든요. 음음음. 음. 쿠팡도 이제 비슷한 길을 갔죠. 그래서 축구 경기 그리고 인제 제가 좋아하는 여자 배구 경기도 여기서 단독 음. 중계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 그거 하면서 인제 아마존이 그 직전에 어떤 걸 하냐면 인제 보통 그러니까 아마 쿠팡도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계권 하면 이렇게 중계권 영상을 살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설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음. 아마존 뭐 보면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얼마 전에 했죠. 베컴이 나와서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거기 중에 보면 그 많은 데이터들 실제로 중계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있어요. 백 데이터들 뭐 뒤에 인제 이제 객석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러커룸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선수 데이터들 그 음. 데이터들을 노출시키는 그 뎁스가 완전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그런 식으로 재밌게. 그것도 그렇죠. 인터랙티브면 음. 인터랙티브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 음. 맞춰서. 음. 그러니까 저희도 뭐 매일 고민하지만 모바일 음. 환경에서는 인제 이게 또 뭐 같은 화면을 보기도 하고 화면에 음. 인제 듣기만 하니까 이제 뭐 좀 지루하거나 이런 일때 있으면 쪼끔 이게 몰입도가 떨어지는데 뭐 이런 걸 좀 다르게 하고 이걸 또 뭐 나중에 상거래로 이용시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게 인터랙티브 상거래들이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게 형식상으로는 갖춰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계속 피드백이.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사실 뭐 그리고 아마존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중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 차원에서 또 이런 콘텐츠들을 통한 뭐 그런 다양한 분석들, 데이터 분석들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우리 한국인들이 불리는 건지 아니면 미국인들도 인정을 하는 건지 미 증시 상장을 통해서 그런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러는 수식을 달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쿠팡 플레이도 미 증시 상장과 동시에 그 콘텐츠를 굉장히 보강하는 전략을 내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쿠팡 플레이의 콘텐츠 디렉터인가? 그분이 한국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보셨어요? 그거? 네, 저도 뭐 예. 아무래도 뭐 쿠팡은 사실 미국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뭐 음. 그래도 음. 콘텐츠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쿠팡도 와우 멤버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당연히 프라임 쪽으로 해서 영상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가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이걸 뭐 대변하거나 아니면 그 음. 완전 전문가가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음. 이렇게
이 오리지널이나 이 그 콘텐츠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접근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누구보다 사실 아마존보다요? 아마존보다 음. 당연히 빠르죠. 왜냐하면 아마존은 그쵸. 뒤늦게 아마존은 개척자니까 그쵸. 그렇게 하는데 국내 다른 네. 미디어들 예를 아 들어서 예예. 뭐 무슨 뭐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사실 티빙 어. 웨이브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오리지널을 제작한 게 쿠팡하고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지난해.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유통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사실 재유통하는 플랫폼이었지 본인 오리지널은 티빙도 음. 티빙 오리지널이라고 지금 하는 거 이제 발표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웨이브도 음.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이제 쭉 이제 오리지널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다른 어쨌든 실시간 채널에 노출되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뭐 순수 오리지널 뭐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쿠팡은 와우 멤버십을 이제 론칭을 하고 거의 1년 이제 안 된 시점에서 이제 오리지널 뭐 최근에 뭐 미나리도 유통을 했지만 음. 그리고 오리지널 드라마들도 지금 편성하겠다고 해서 발표도 하고 음. 계속 하고 그리고 축구 경기 이제 음. 배구 경기 뭐 이런 것들을 또 중계를 하면서 음. 확실하게 오리지널 전략을 통해서 와우 멤버십 말씀하신 대로 음. 치료 시간을 넓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와우 멤버십 그 가격을 올려야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예, 무슨 말씀인지 지금 가격이 사실 음. 일반인 생각하기에는 좀 음. 접근이 용이한 음. 싼 가격대잖아요. 네네. 뭐 네. 그걸 비싸다고 4,900 보시는 분도 원인가? 예예. 있으시겠지만,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진짜 오리지널이 있으면 음. 뭐 최소 뭐 만 원 가까이는 이제 받겠죠. 물론 음. 예, 음.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디즈니도 이제 국내에 음. 들어오겠지만 음. 음. 디즈니 음.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은 뭐 거의 만 한 5천 원 정도 하죠. 음.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만 몇천 원이니까 아마 그 와우 멤버십은 이렇게 콘텐츠를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에 상당히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노리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와우 멤버십 회원들의 확대고 이게 또 최근에 중요한 게 숫자보다는 사실 그 이게 우리나라 아르프라고 그러죠. 객단가. 음. 이제 한 명이 쓰는 비용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높이는 게 사실 기업 가치, 그 주주에도 주식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항상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 아르프를 제일 중요하게 봐요. 얼마나 이제 한 고객이 벌어들이는 음. 수익이 많은지. 당연히 와우도 그런 전략을 써야 되고 그 중심에 음. 뭐 와우 멤버십에 뭐 무료 배송에 여러 가지 음. 있겠지만 그 음. 중에 한 부분을 분명히 콘텐츠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음. 수가 있죠. 사실. 나는 소비자 관점에서, 이용자 관점에서 예, 본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와우 그 비용 뭐라 그러죠? 예, 그 지불하는 그거를 지금처럼 싸게 하고 나는 OTT의 어떤 컨텐츠를 보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일부의 소비자도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강제로 만 원까지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옵션이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그냥 그 뭐 내가 이제 평상시에 원하는 서비스를 계속 받고 싶으니까 거기에 부가가치를 얹어가지고 그냥 쿠팡이 하는 대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저항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음. 말씀하신 대로 그 쿠팡이 뭐 이렇게 멤버십을 두 개로 분리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겠죠. 그 둘 다를 내가 우리 상품 선택할 때 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음. 안 좋아하는 게 있지만 선택을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마존도 똑같은데 아마존 프라임은 저는 사실 아마존을 뭐 쿠팡 이렇게 뭐 쇼핑을 뭐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상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때문에 아마존을 유지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뭐 음. 사실 제가 뭐 쇼핑을 매일 하진 않으니까 근데 아마존 프라임에서 음. 음. 중계하는 그런 스포츠 콘텐츠들 그리고 이제 단독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공개하는 거. 또 다른 분들은 나는 쇼핑이 이제 미국은 워낙 배송이 느리니까 아마존은 무료 배송도 있고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 대해서 프라임 딜이라고 해서 아까 음. 말씀드렸지만 이제 홀푸드 마켓에 가면 음. 그 프라임 회원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또 할인 판매를 하고 그 이렇게 싸게 파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또 대도시는 다 홀푸드 마켓 다 있으니까 뭐 그런 데서 이제 구매를 해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를 통해서 프라임 회원들을 구축하는 거고 쿠팡도
그런 다양한 가치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갖다 놓고 나머지 뭐 쿠팡 로켓 배송, 그 쿠팡 프레시 이런 것들을 쭉 인제 상품 구성을 음. 하는 게 이제 되겠죠, 아무래도. 음. 네. 근데 이거는 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쿠팡을 보면은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시장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으로 뭔가 돋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한국의 아마존이지만 너무 아마존의 모델을 벤치마킹을 넘어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비판도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국의 아마존이지만 어쨌든 쿠팡스러움을 보여주면서 그 선도 모델을 좀 따라가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차별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쿠팡이 인제 초기에 인제 론칭을 했지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사실 쿠팡이라는 맞아요. 게.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지금 사실 이렇게 뭐 유통업체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핫딜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소셜 그러니까 커머스. 예, 소셜 뭐, 커머스였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쿠팡도 이제 계속 적자를 보고 그리고 가치 투자를 했는데 뭐 자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주들이 아까 MGM하고 비슷해요. 주주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 상장됐으니까 아무래도 기업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성공했던 모델들 그리고 지금 인제 오픈 플랫폼 뭐 이런 인제 그런 글로벌 플랫폼들이 가는 방향들을 참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쿠팡 정도 되면 국내에서는 뭐 이미 사실 회원들이 일종의 플랫폼 이상이 넘어섰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플랫폼이 구축되다 보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플랫폼이 구축되다 보니까 여기서 인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 시도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검증되어 있는 그리고 사실 아마존이 그거를 성공한 이유는 소비자의 속성들이 비슷하잖아요. 당연히 좋아하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선진업체를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의 조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음식에 이 음식의 조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에 맞는다 이런 것들은 이거 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아 예. 예예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음. 소피 모이면 뭐 보는 게 또 음. 많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인제 오픈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객단가 두 번째 중요한 음. 게 음. 이탈률. 음. 쿠팡 같은 구독 서비스들의 핵심은 이탈률을 줄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서비스들을 내가 예를 들어 뭘 사고 싶어. 아니면 뭘 하고 싶어. 그러면 구독했죠. 근데 다음 달에 내가 이거를 인제 안 살 건데 계속 구독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 와우 멤버십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상품들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그 뭐 몇 퍼센트 할인을 주고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독 서비스 뭐 특히 네.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기저귀라든가 여러 가지 매일 무료라든가 매일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하지만 그중에서 인제 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콘텐츠예요. 그 매일 비슷한 드라마 시리즈. 계속 공급되면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탈률을 줄이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인제 이제 그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뭐 중요하죠, 사실. 예. 그래서 아마존을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쿠팡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길 중에 어 이제 학습된 혹은 인제 좀 확인된 길들을 이제 가는 걸로 보이고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가치를 더 높이고 또 다른 서비스를 이제 지금 뉴욕 상장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뭐 쿠팡도 근데 지금 뭐 군데 이제 오픈 플랫폼을 빼고는 사실 글로벌 진출이 쉽지가 않잖아요. 다 각 나라별로 이제 그럼요. 토종 글로벌이 토종 플랫폼이 있고. 음. 근데 뭐 쿠팡이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한다면 아마 다양하게 수익 창출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네. 쿠팡 플레이 저 보면서 최근에 인터뷰했던 87년생 총괄이 임원에 승진했다. 요 기사가 되게 아 맞아. 요 저도 며칠 새 봤습니다. 화제가 됐는데 예 그러한 네네네. 파격 인사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조직 문화를 좀 어필하고 그리고 쿠팡 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것들도 조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뭐 저도 쿠팡을 이제 플레이하면서 가신 분들을 좀 알긴 아는데 그 중에서 뉴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셨으니까 아마 뭐 맞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쿠팡에 뉴스 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뭐 유사한 어떤 그 정보 서비스, 리얼리티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별화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아마존도 그랬고 쿠팡도 그렇고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콘텐츠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펼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건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진짜로 이제 원래 콘텐츠 사업자들도 이 신진 세력들에 맞서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인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막 M&A를 통해서 몸집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혼란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요한 플레이어 내지는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 변화 시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미디어 플랫폼들의 플랫폼과 콘텐츠 싸움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강할 때는 플랫폼이 또 약간 좀 정체돼 있었고, 근데 콘텐츠 약할 때는 플랫폼이 또 이렇게 부상을 했었고, 그거는 뭐 아까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의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사실 크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반독점 법안이 컸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극장이어져 있는 플랫폼 대부분이 극장하고 스튜디오, 그다음 유통까지 한 회사가 다 이제 장악을 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몇몇 부분들이 이제 반독점으로 그 부분을 금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극장이 스튜디오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이저 스튜디오를 소유를 못하니까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독점적으로 나와서 자기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수십 년 또 콘텐츠가 이제 장악을 했죠.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TV가 나오고 이제 결국에 미국에서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이제 케이블이 나오면서부터 또 플랫폼 시대가 또 2, 30년 갔어요. 근데 사람들 또 플랫폼이 또 인터넷 들어오고 그리고 기술 대기업들이 이제 뭐 구글, 아마존, 애플이 들어오면서 이 판이 또 깨졌죠. 그러니까 콘텐츠 is king. 그러니까 콘텐츠가 또 왕인 또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OTT가 아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마 근데 정리가 될 거예요. 뭐 OTT 자체가 성공하겠지만 또 한두 군데 정도로 이제 사람들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하고 플랫폼의 싸움들은 이제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어떤 미디어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부분이.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또 콘텐츠는 또 형태가 달라야지만 또 사람들이 또 원하는 콘텐츠들은 또 유사하게 또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그 이런 싸움들이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이제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은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플랫폼이 구축되면 독점 콘텐츠들을 당연히 이제 하고 싶어 하니까. 네. 주목해서 보는 주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국내로 따지자면 최근에 뭐 CJ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긴 했는데 혹시 뭐 국외, 국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촌스럽긴 한데 어찌됐든 덩치가 글로벌 단에서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주목하는 플레이어들을 구분해서 몇 개를 찝어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흐름을 조금 해석해 주신다면. 예, 뭐, 지금 뭐 각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뭐 한국 기반 스튜디오, 한국 기반 콘텐츠 기업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국 기반, 한국 기반, 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넷플릭스 통해서 다 공급이 되니까. 지금 한국 기반 스튜디오 같은 경우 중에 대부분 뭐 사실 주가 나타내는 게 말씀하신 대로 CJ 스튜디오 드래곤이잖아요. 사람들 CJ라고 하지만 지금 투자하고 티빙에 하겠다는 거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부분 오리지널을 하고 있으니까 스튜디오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있고 스튜디오가 구축된 회사들이 아마 먼저 두각을 나타낼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티빙을 중심으로 하는 CJ 이제 진영이고 그 중에서 이제 JTBC도 JTBC 스튜디오가 이제 구축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윕이라는 미국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잖아요. 윕은 뭐 국내에서도 많이 알고 계신 사안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저기 뭐 재밌는 이제 약간 유명한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HBO 맥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렌즈가 나오기 전에까지 가장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케이트 윈슬렛 나오는 드라마인데 얼마 전에 뉴스도 됐었죠. 케이트 윈슬렛이 뭐 자기 신작 드라마에 뭐 자기가 좀 변한 이제 그 몸매 같은 걸 보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해가지고 화제가 됐죠. 그 드라마예요. 네. 예. 뭐였죠, 제목이? The Mayor of Easttown이라는 드라마인데 한국어로는 안 나왔으니까 번역이 안 되니까 그 형사로 나와 케이트 윈슬렛이 형사로 나와요. 중년의 여성 형사. 네, 그래서 그 드라마인데 그 마지막 회가 이제 HBO Max 론칭 이후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었거든요. 뭐 이제 근데 프렌즈가 이제 깨긴 했죠. 네. 어쨌든 그 드라마 제작사로 유명한 윗이라는 데를 이제 JTBC 스튜디오가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글로벌로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스튜디오들 그리고 SBS 뭐 이런 데들도 자기 스튜디오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튜디오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제 콘텐츠 생산 기반이 이제 갖춰진 스튜디오 체제가 기본적인 게 플랫폼이 아니라 내가 콘텐츠를 만드니까 다양한 데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공급할 때 적구조 찾을 거고 그런 데랑 이제 니즈가 맞는 데들이 이제 먼저 나갈 거니까 스토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좀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될 거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TV 이미 뭐 제작 역량이 많이 이제 검증이 된 회사가 뭐 다른 회사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상파들 워낙 저력이 또 강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티빙 같은 경우는 TVN가 있는 그 CJ 계열이랑 그다음에 JTBC가 같이 되고 있는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티빙은? 저는 그 JTBC가 단독으로 자기네들 플랫폼이랑 글로벌 방향성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럼 티빙은 뭐가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뭐 JCBC 제가 뭐 이렇게 책임자가 아니니까 이제 뭐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미디어 기업들 이제 외부 상황을 보면 뭐 당연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독점 예를 들어 보통 많은 부분들이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자기 독자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콘텐츠가 있으면 그 시점이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에 독점 공급을 한다. 근데 그 독점이 평생 이어지진 않아요. 2년, 3년 기한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공급을 하고 나서 다른 플랫폼에다 하고 근데 또 진짜 좋은 콘텐츠다 이러면 뭐 오히려 그 독점보다는 조금 이제 수익을 좀 분산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뭐 모든 플랫폼에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 콘텐츠 유통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게 스튜디오니까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좀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해외는 뭐 없으세요? 그 해외는 뭐 이미 뭐 많이 이제 정리가 돼서 네. 결국에는 3강의 3강, 그러니까 HBO, 뭐 얼마 전에 워너랑 그 디스커버리를 합병을 했죠. 네. HBO, 그 다음에 디즈니, 넷플릭스 이 3강이 사실 구축할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아마존이 이제 MGM으로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아마존 MGM은 또 이게 또 다른 회사랑 다른 게 이쪽은 또 광고 기반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HBO도 뭐 뒤에 뒤늦게 들어왔지만 국내에서는 또 많은 부분들이 아마존의 광고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쓰지만 아마존은 사실 광고 매출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프라임이 또 있지만 아마존은 이제 그 IMDb TV라는 그 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국내 팬들한테는 영화나 드라마 정보 사이트로 유명하죠. IMDb. 그러니까 IMDb TV가 아마존이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한 2, 3년 전부터 무료 OTT 서비스로 이제 론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카카오 TV랑 비슷한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미드 작품들, 디굴프라는 제작자가 만든 건데 FBI 같은 이런 작품들을 만든 FBI를 제작자가 원작을 만든 오리지널을 이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무료인데도 오리지널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길어진 이야기긴 한데 당연한 논리죠. 왜냐하면 TV도 무료인데 오리지널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료 서비스인데 오리지널 만들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TV는 워낙 익숙해지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TV를 우리가 뭐 케이블은 돈 내고 보지만 지상파트는 돈을 내고 원래는 보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당연히 광고를 받는 대가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건 맞는 건데 이제 아마존도 그런 이제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서비스로 아마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진짜 구독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세 개 회사 그리고 뭐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오픈 플랫폼 그리고 이제 커머스까지 함께 갖고 있는 아마존 이 네 개가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아마 차지하게 될 거고 예, 그게 또 이제 뭐 글로벌 시장도 미국 시장도 이제 진행되겠죠. 예. 아, 진짜 격변이네요, 정말. 격전과 격변이 동시에 있을 그렇죠. 것 같은. 네. 근데 그 마지막 제일 쉽게 보시는 방법이 뭐냐면 음, 요즘에 스마트 TV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보면 그 TV에 단축 리모컨 있죠. 네. 거기 거기 들어가는 거? 보면 이제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네. 최근에 제가 한국 TV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넷플릭스나 뭐 몇 군데는 단축을 그냥 하나의 버튼으로 그 서비스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유튜브도. 그렇죠. 유튜브도 있죠. 근데 그거를 그 단독 버튼을 누가 가지느냐. 그게 그 메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지금 있어요. 미국의 넷플릭스 음, 그리고 이제 뭐 몇 군데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 훌루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훌루가 없어지고 아마 아마존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디즈니가 요즘에 조금 더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네 개 버튼이 뭐 저희가 뭐 검색을 하지만 뭐 귀찮아서 다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특히 그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단축 버튼을 그냥 한 번 누르고 들어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겁니다. 더 PR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이 되니까 유튜브를 응원을 해야겠네요. 그죠? 주간 네, 미디어 톡이 글로벌리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영어 공부를 뭐 하는 것보다 일단 유튜브를 제가 조금 밀어줘야겠네요. 그리고 더 PR도 지금 뭐 기본적으로 사실 구독 매체잖아요. 네네. 예. 뭐 트위터도 구독 서비스를 저희도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구독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시기가 올 텐데 지금 뭐 글로벌 미디어들 다 이제 언론 미디어들을 다 이제 구독 서비스 즉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기존 이제 조금 성질이 다른 이야기인데 기존 잡지 모델은 뭐 100% 구독 그러니까 광고 그쵸. 모델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구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 인지를 있으니까 구독 미디어니까 구독 미디어 유튜브 말고도 이제 고민하셔야죠. 네, 구독 뭐 유튜브 플랫폼. 예, 예. 그쵸, 그쵸. 좀 더 네네.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적합하게 이 컨텐츠들을 어떻게 좀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 제가 뭐 바람이 있다면 어쨌든 뭐 큰 구독자들을 바람일 것 같은데? 아니요 구독자들 더 늘리셔야 되니까 더 PR이 네, 네, 그럼 이제 구독자들의 익스클루시브 서비스로 저희 콘텐츠가 네. 공급이 되는 날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더 PR을 구독하면 이 콘텐츠 볼 수 있어. 사실 예,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 영상 좋죠, 서비스라는 게 좋죠. 지금 그치. 최근에 많이 이제 뉴스 서비스들도 많이 구독을 하거든요. 뭐 CNN도 지금 아마 조만간에 유료 구독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 단독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뎁스 있는 사실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유튜브에 이제 공개를 하지만 유튜브에는 숏 버전을 공개하고 풀 버전은 또 이제 구독자들한테만 공개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구독 모델을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럴 좋죠. 만한 그렇게.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아니, 가치는 만들기 목표입니다. 충분한데 아직까지 네. 이 원석을 알아보아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 이 원석이 원석이다라는 거를 알아보는 그 초기 구독자들이 이 구독 미디어 시대에 그 이니셔티브를 지고 나가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뭐. 네. 열심히 하시죠. 네. 오늘 네. 또 네, 네. 아침 일찍부터 또 목소리 잠겨가는데 파이팅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열심히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다음 네. 주에 또 예.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네. 계세요. 네.